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쿠쿠다스의 뜨개 라디오입니다. 뜨개 라디오는 제가 뜨리닌 쿠쿠다스가 뜨개하는 일상을 공유하는 라디오인데요. 뜨개 작품부터 실, 그리고 도서와 도구 등 같은 리뷰도 하지만 보통은 저의 그냥 일상 주절거림이 있는 그런 라디오입니다. 그럼 7번째 뜨개 라디오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사실 제가 일주일 동안 뜨개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뜨개 작품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저의 그냥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상을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뜨개 작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양말 그대로 있어요. 아직 이거 풀지도 못했고 얘도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떴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멈춰있는 상태예요. 요렇게밖에 아직 못 뜨고 얘를 일단 여기 끝부분까지 뜬 다음에 여기까지 가고 얘를 이 갈색으로 배색을 다시 해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것까지 같은 실로 뜨니까 많이 짧고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푸르고 여기는 지금 여기 고무단 2개 하고 두 색깔 하고 그 다음에 3개를 했는데 1개 더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다른 색깔로 이렇게 갈색으로 한 다음에 쭉 내려가고 앞꿈치도 갈색으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뜨개를 많이 못해가지고 얘는 지금 멈춰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그 누가바님의 양말 101 그거를 보면서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64코 그리고 2.25mm의 바늘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프리 스웨터 얘는 이쪽이 앞쪽 지금 요 정도 떴어요. 이게 한번 풀고 다시 하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제가 진짜 금방 질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하루에 레글런 한 단 늘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한 단 뜨는 거 그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풀고 다시 촘촘하게 하니까 확실히 이 고무단도 예뻐지고 여기 아래 여기 무늬도 확실히 예뻐요. 그래서 다시 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겨워가지고 지금 조금 미루고 있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단씩은 하고 있다는 거. 근데 한 단 한다고 많이 티가 안 난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 가디건 넘버시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거는 뭔가 들고 다니면서 하면 떼탈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만 하다 보니까 많이 진도를 못 나갔어요. 요렇게 무늬가 참 이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런 요 부분 안뜨기 부분에 나름 신경 써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제가 그 게이지를 세탁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줄어들거나 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이건 앞만 봐도 예뻐요. 그쵸? 이 기모감, 모헤어 기모감과 그리고 따뜻해요. 굉장히.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운 실이에요. 지금 제가 요거 3겹 합사해가지고 원작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3겹. 3겹을 지금 합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얘도 한 무늬씩 이렇게 하루에 한 무늬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얘는 사이즈가 바늘이 크다 보니까 금방금방 조금 늘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무늬가 요 정도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뜨면서 기분 좋은 아이. 요번에 쉬는 크리스마스 때 얘를 조금 많이 떠보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숙제 계속 미루다가 원래 한 요 정도 떴었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노랑 색깔 보니까 여기 이렇게 에메랄드, 약간 칙칙한 에메랄드, 그 다음에 조금 밝은 에메랄드 보이시나요? 구분이? 여기부터 이렇게 다른 색상, 그 다음에 노랑색, 그 다음에 완전 찐노랑, 이게 약간 이 에메랄드랑 섞인 노랑, 그 다음에 형광 노랑, 그 다음에 완전 찐노랑.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남아있어요. 찐노랑 한 다음에 여기 약간 또 이 색깔과 섞인 노랑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색깔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크기는 지금 보니까 일치하더라고요. 요렇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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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요만큼. 여기 지금 새로운 색깔 요만큼 들었어요. 이게 약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너무 경계가 심해가지고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목도리 요렇게 해서 두르거든요. 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조금 까칠까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노란색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꼬아가지고 보면 또 예뻐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지금 문어발은 이 정도입니다. 스웨터, 가디건, 목도리, 양말. 숄도 시작하고 싶은데 일단 저 중에 뭐 하나라도 끝낸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학원을 코로나 때문에 제가 미뤄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저의 미니 브이로그처럼 한번 영상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지난 주말에 저희 봄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저희 봄이는 저희 집에서 딸과 같은 존재를 맡고 있는 아주 귀여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 캠핑장을 다녀왔어요. 원래 다녀오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갑자기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동네에 지자체에서 패티캣 교육을 진행했었어요. 그 패티캣 교육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그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준다고 해서 제가 그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차를 신청해서 목요일날 제가 그 선정된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차 신청을 하고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뭐 하지? 하고서는 교육은 오전에 끝날 것 같으니 뭐 하지? 하고 막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여름에 다녀왔을 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던 캠핑장이 있었어요. 애견 전용 캠핑장인데 반려견이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인과 함께 방문할 수 없는 소규모 캠핑장이에요. 규칙도 엄청 빡세고 다른 캠핑장에 비해 약간 저렇게 하면 손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할 정도로 조금 빡센데 그래서 더 조용하고 아늑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봄이가 유일하게 이 캠핑장에서는 예민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캠핑장에 예약이 원래 1월까지인가 다 완료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딱 목요일날 금토일 갑자기 회사 일정으로 못 가게 됐어요. 양도할 건데 가실 분 계신가요? 했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직 남았나요? 저 갈 수 있어요. 막 오빠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신청을 했어요. 오빠 안 되면 나랑 봄이랑만 다녀와야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신랑도 쉴 수 있었고 예약도 잘 되고 캠핑장에서 난로도 대여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의 무모한 동계 캠핑이 시작되었어요. 진짜 딱 보자마자 이건 우리 봄이를 위해 이 캠핑 그건이 양도가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를 가고 싶어도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1박보다는 2박을 해야 예약이 좀 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름 때 가고 또 가고 싶었지만 계속 예약을 못해서 못 가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갑작스럽게 또 일정이 잡혀서 못 갈 수 있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미리 예약하기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급 예약해서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급하게 예약해서 다녀온 캠핑장이라 제가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뭐 조미료 같은 것도 다 놓고 오고 충전기도 막 놓고 오고 이래가지고 저희 오빠는 약간 삐졌어요. 제가 막 가자고 해서 갔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그래도 추운데 불편함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좀 고생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캠핑이었어요. 영상과 함께 보면 영하 16도인데 우리 신랑이 열심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날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막 눈이 오는 거예요. 펑펑 왔어요, 정말. 이 첫눈이라고 칠 수 있을 만큼 딱 눈이 왔어요. 길게 오진 않았지만 짧게 왔지만 바닥에 충분히 쌓일 정도로 눈이 왔었어요. 그래서 완전 이거 겨울 캠핑이다 이러면서 출발을 했는데 웬걸 여기는 산속이라 더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많이 추웠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캠퍼들은 모두 거실형 텐트를 갖고 있어서 텐트 안에서 모두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 티피 텐트 하나여가지고 요리할 때는 나와서 요리를 하고 텐트로 가져가서 먹고 그랬어요. 첫날에는 못 모르고 야외에서 먹어서 사실 제가 약간 체했어요. 근데 오빠한테 말을 못했어요. 다음날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 여름에 왔을 때도 제가 더위를 먹어서 체했었거든요. 혼자 텐트 쳐보겠다고. 근데 그날도 저희 전국적으로 폭염주의가 내린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름 휴가다, 신난다 이래가지고 오빠 가만히 있어. 나 혼자 텐트 쳐볼게. 이러면서 혼자 막 쇼를 하면서 텐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치고 더위 먹고 원래 제가 더위에 약한데 폭염주의 날에 혼자 텐트를 쳤으니 얼마나 몸이 지쳤겠어요. 그 상태로 밥을 먹다가 체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새벽에 운전해가지고 약 파는 데 찾아가지고 거기가 시골인데 막 15분 이상은 일단 나가야 돼요. 근데 새벽이니까 또 문도 많이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24시 하는 편의점 찾아가지고 가서 약 사고
돌아오는 길에 오빠가 주차하다가 혼자 돌멩이에 긁어가지고 차 흠집 났거든요. 근데 오빠가 왔을 때 제가 막 배 아파가지고 낑낑대다가 겨우 잠들어가지고 오빠가 약 먹으라고 했는데 깨우는데 제가 막 짜증내면서 안 먹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 아파가지고 겨우 잠들었는데 오빠가 깨우니까 막 예민해 있는 거예요. 막 진짜 그때 막 식은땀 나고 막 거의 기절할 것처럼 아팠었거든요. 저 이런 적이 처음이었어요. 체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오빠한테 체했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처럼 그렇게 막 아프진 않고 그냥 나 좀 체했다. 약간 체기 있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고생하면서 잤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 페니터를 처음 써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놔야 안전하고 따뜻하게 잘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서워가지고 일산화탄소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TP 텐트라 위에 굴뚝처럼 열 수 있거든요. 그거 다 열어놓고 아래 창문도 다 열어놓고 환기대라고 목이 메이네. 그렇게 잤는데 저는 그나마 페니터랑 가깝게 자가지고 좀 따뜻했어요. 엉덩이만 조금 시렵고 바람이 들어오는 그쪽만 조금 시렵고 그냥 잘 잤는데 저희 신랑은 완전 끝쪽에 좀 멀리서 자가지고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 1시간, 2시간마다 제 이름을 부르면 쿠쿠 쿠쿠 이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나 죽은 줄 알고 자꾸 깨우나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는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잠이 안 오는데 저는 너무 잘 자고 있으니까 제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약간 구조를 바꾸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따뜻하고 둘 다 너무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배웠어요. 구조를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따뜻하고 또 공기도 잘 빠져나가고 이런 거를 알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밖에서 음식을 구워서 텐트 안에서 먹었어요. 밖에서 먹지 않았어요. 영하 16도의 추위를 경험하고 나니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뜨개도 못하고 뭐 영상도 거의 못 찍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날 이제 본격적으로 캠핑을 좀 한 거죠. 근데 사실 본격적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그냥 텐트 안에만 있었어요. 야외에서 우리 봄이가 너무 추워할까봐 옷을 여러 개 저희가 챙겨갔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옷을 입고 그것도 올인원 옷을 이렇게 다리까지 있는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위에 약간 따뜻한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양말도 챙겨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봄이의 옷을 입히는 영상 한번 보고 그리고 예전에 저희 동생이 약간 패션 아이템이라고 해서 안경을 사줬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생일이니까 이날이 봄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경까지 딱 씌워가지고 한번 멋을 내보려고 했는데 약간 할머니 같지 않나요? 그래서 봄이를 보고 이거 약간 그 뜨개 하나 할머니 같지 않아? 이러면서 오빠한테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희 봄이를 이렇게 저희는 따뜻하게 입혔는데 다른 강아지들을 보니까 옷을 한 겹 입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입힌 강아지들도 많더라고요. 저희 봄이는 안 입히면 되게 추워해요. 덜덜덜덜 떨어요. 그래서 안 입힐 수가 없는데 다른 강아지들은 일단 털이 좀 많은 강아지들이 옷을 안 입고 이렇긴 하긴 했지만 우리가 너무 진짜 내가 너무 봄이를 과보하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문제행동 상담을 했을 때 그 훈련사분께서 제가 이제 질문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덧붙여가지고 제가 봄이를 좀 너무 과보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저는 사실 봄이를 과보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보통 신랑은
과보호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니까 조금 과보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봄이와 함께 잠을 안 자는 걸 권하고 너무 막 이렇게 봄이를 과보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봄이의 머릿속에 이제 주인이 100%로 아마 가득 차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난감해요, 지금. 고민에 굉장히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좀 빠져 있고, 저희 신랑은 그 얘기를 듣고 삐졌어요. 좋은 점은, 소형견의 수명 기간이 18에서 20해 정도 된다.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 좋았고, 과보하지 말라고. 이제 봄이를 너무 싸고 들지 말고, 너무 이렇게 막 컴퓨터 할 때도 보면 오빠는 막 봄이를 안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앉혀놓고, 잘 때도 같이 자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막 투정 부리더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 봄이 그냥 과보하면서 키우면 안 돼? 막, 우리 문제 없잖아.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봄이의 문제는 아이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멀리서 봤을 때 경계를 해요. 일단 긴장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강아지가 긴장을 한 상태에서 그 아이들도 사실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행동도 많고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돌발 행동이 많으니까 저는 그게 사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봄이를 보고 막 엄청 반겨우면서 달려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가끔 이렇게 한두 분 계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귀엽다 약간 이렇게 아니면은 뭐 몇 살이냐 하면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통은 이런 분들이지 멀리서 달려서 봄이를 막 반겼던 분들은 여태까지 제 기억으로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 봄이도 막 짖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딱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일단 강아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봄이가 짖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아시니까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지만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고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저는 이제 사서 고민을 하는 그런 약간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사실 만약에 봄이가 성인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치료비와 함께 이렇게 보상을 하고 이제 좀 대화가 좀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물었다고 상상을 하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이가 있는데 지나가다 강아지한테 인사하다가 강아지가 물었어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성인도 화가 나겠지만 그 귀한 애기 물었으면 그리고 또 트라우마 생기고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난 너무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이제 뭐 산책 교육하고 웬만하면 피해 다니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는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피해는 다니긴 하고 그렇게 막 봄이가 경계할 일이 많진 않아요. 일단 멀리서 보이면 피하고 하긴 하는데 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지나쳐야 할 일들이 있고 그럴 때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면 사실 컨트롤이 아이들이 되잖아요. 좀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달려와서 인사를 하려고 할 때도 있고, 예전에 연애했을 때 저희도 이제 그때도 캠핑장을 갔었는데, 그때는 오빠가 애견인이라고 할 수 없을 상태였어요. 이제 강아지에 대한 그런 거를 잘 몰랐을 때인데 제가 오빠한테 잠깐 맡겨놓고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찾아왔었어요.
그 캠핑장에 있던 아이들 한 3, 4명이 찾아왔는데 포미를 막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 포미 귀여워하는 애들이구나 했는데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경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니 아이들이 강아지가 귀여워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보미가 무서우니까 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운한 거죠, 보미한테.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 와서 돌멩이를 던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큰일 났다. 이제 안 그래도 더 무서워하는데 더 무서워하겠구나. 그리고 이러다가 만약에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면 지금은 보미가 가만히 있었지만 다음번에는 맞고 가만히 있으리란 보장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보미가 애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애들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 그러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아, 강아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강아지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고민이라 상담을 했었죠. 근데 신랑은 우리 주변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아니 혹시 나중에 이제 가족 모임 같은 거 할 때 애들이 생길 텐데 그때는 뭐 그때를 대비하면 또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희는 명절이랑 이럴 때 다 봄이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한두 번이고 또 하니까 또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게 와닿지 않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사담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날은 좀 여유를 찾고 저희가 이제 캠핑을 조금 즐겼어요. 제가 캠핑을 하면서 신랑도 이제 제가 뜨개를 좋아하니까 뜨개 챙겨가라고 실이랑 챙겨가라고 해서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뜨개를 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뜨개를 했습니다. 뜨개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약간 여행한 곳에서 여유롭게 뜨개 하기 막 이런 로망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뤘네요. 근데 조금 덜 추웠다면 약간 선선한 바람 부는 곳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추워서 야외에서는 오래 하지 못했어요. 오래 못하고 이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좀 했는데 텐트 안에서는 이제 어둡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을 찍지 못하고 그냥 야외에 있는 데서만 조금 그렇게 뜨개질을 했답니다. 요즘에는 제가 뜨개를 막 엄청 초반처럼 엄청 막 밤을 새면서까지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밤을 계속 새니까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일단 얼굴 막 피부도 엄청 안 좋아지고 일단 피곤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출퇴근을 또 하다 보니까 낮에 이제 쉴 수가 없는 거죠. 새벽까지 계속 하고 그러고 제가 머리숱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딱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좀 휑해 보이는 거예요. 가르마 부분이. 그래서 빛이 비쳐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에요. 머리가 휑해졌어요. 머리숱이 아직도 있긴 있어요. 많아요. 많긴 많은데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멘붕 상태예요.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 중인데 원체 야행성이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일찍 일어나는 것도 노력하려고 하는데 일단 일찍 자는 게 힘들어가지고 일찍 눕기는 해요. 자리에 눕기는 하는데 일찍 잠에 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뜨개를 지금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 약간 생활 패턴을 좀 잡고 뜨개를 하려고 하는데 패턴이 좀 잡히지가 않네요. 하루 정도 밤을 샌 다음에 자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원 그 숙제 목도리랑 스웨터 그 노플 스웨터 뜨고 그 다음에 가디건 넘버 6 그거 조금 하고 있어요. 학원도 주말에 안 갔어요. 그 제가 코로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코로나로 조금 미뤘는데 미룬 사람이 캠핑을 다녔네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안 마주치고 구석에서 이렇게 캠핑을 했으니까 좀 그렇다고 핑계를 좀 대봅니다. 목도리랑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좀 패턴이 있고 노프리 스웨터는 지금 약간 했던 거 풀러가지고 다시 하니까 조금 지겹더라고요. 그 노프리 스웨터 제가 원래 한 번 한 거를 또 두 번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지겨워가지고 목도리를 다시 조금 뜨고 있어요. 목도리를 뜨다가 근데 또 노프리 스웨터를 뜨려고 하니까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패턴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니까 막 헷갈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이 스웨터를 집중하지 않고 뜨면 자꾸 실수해서 계속 풀고 다시 하고 지금 계속 진짜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1월달에 다시 나간다고 하려고요. 그때 나가면 조끼를 제대로 시작을 할 테니 그 전까지 목도리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목도리 끝내고 노플레 스웨터도 끝냈으면 하지만 무한 메리아스 뜨기 아주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2020년이 아홉수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진짜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아니 원래 이런 일 정말 흔한 일들이긴 한데 저한테는 별로 없었던 일들인데 유독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도 치킨을 시켰는데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긴 머리카락이 튀김 속에 박혀 있었어요. 진짜 저는 사실 맛없는 거는 참아도 더러운 거는 못 참거든요. 저는 음식점을 가도 약간 지저분하면 입맛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는데 예전에는 그래서 포장마차 음식도 잘 안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심했고 그게 지금은 포장마차 아주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허름한 집, 그 약간 맛집 같은 곳 그런 거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이제 뭐 인테리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시각적인 그런 거에 좀 많이 지배를 당하나 봐요. 아무튼 그런데 요즘에는 맛도 좀 많이 중요해졌어요. 예전에는 맛보다는 깔끔한 거 일단 깔끔해야 맛있다고 인지를 했어요. 깔끔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크게 맛있다고 인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맛도 좀 이제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치킨이 맛있었어요. 그게 새로 나온 치킨인데 너무 맛있어서 신랑이랑 아 이거 대박이다. 이제 앞으로 이거만 시켜 먹자 했는데 아니 머리카락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그 음식점에 전화를 하는데 15분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 있죠?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통화 중인 건지 아니면
뭐 수화기를 잠깐 내려놓으셨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5분 내내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환불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신랑은 며칠 있다 거기 다시 시켜 먹자고 그거 너무 맛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먹기 싫다고 했어요. 아, 그러고 나서 또 이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저희 집 앞에 택배 3개가 왔는데 그 쿠팡 프레쉬 제품 2개랑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있는 제품 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뭐 일요일부터 있었는지 어제는지 몰라요. 어쨌든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늦잠 자가지고 막 부랴부랴 나가가지고 뭐야 이거 어디 건지 보지도 못했어요. 이거 우리 나 택배 시킨 적 없는데 이러면서 그냥 나갔죠. 출근을 했죠. 그러고 퇴근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저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면 저희 집이 1동인데 그거는 뭐 2동 거였던 거죠. 저희 집에 만약에 1동 101호다 이러면은 그거는 2동 101호 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 이거 프레쉬 제품인데 아직도 우리 집 앞에 있네? 그래도 뭐 겨울이니까 한참 추울 때니까 괜찮겠지 하고서는 세대 호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있다. 저기 그 택배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6시 반까지 다시 옮겨주신다고 했다 이래가지고 저도 따로 옮겨드리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죠?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응? 이상하다? 이러면서 일단 또 출근을 했죠. 그리고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수거를 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있었죠? 그러는데 계속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레쉬 제품이니까 안에 분명히 약간 냉장고에 들어갈 음식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빠르게 죄송하다. 불편 드려서 죄송하다. 빠르게 회수하겠다. 하는데 계속 회수를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일단 뭐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이거 다른 집 거 어쨌든 다른 집 거고 내가 이걸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냅뒀어요. 그것들을. 그리고 캠핑을 갔다 돌아왔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제 냄새도 나는 것 같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또 죄송하다고 수거를 해가겠다고 해서 또 기다렸어요. 근데 오늘까지도 오늘 아침에 또 문을 열었는데 막 그 전에 진짜 죄송하다. 여러분 전화 해서 죄송하다. 뭐 자기가 뭐 다음날까지 그 상황 지켜봐서 말해주겠다 했는데 사실 말 안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냅뒀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 자꾸 약간 막 빠르게 처리를 하려면 사실 제가 약간 그냥 뭐 이랬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끝나기보다는 조금 사실 따다다다 이렇게 말을 하면 빨리 해결해 줄 거라는 건 알지만 아니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이게 기분을 자꾸 다운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지금 열흘째 이렇게 자꾸 기분 좋게 하려고 했는데 열흘째 기분이 좋지 않다. 그냥 따다다다 얘기하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출근하면서 또 전화를 했어요. 아침 일찍.
그랬더니 오늘은 웬걸? 자체 폐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전에 전화 계속 했을 때 얘기를 했으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거를 내가 먹든가 아니면 뭐 이거를 좀 더 부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릴 수 있었겠죠. 좀 더 깔끔하게. 그런데 이미 부패 냄새가 나는 거 보니 부패가 됐을 테고 그러면 뭔가 곰팡이도 열어보면 곰팡이도 썰었을 수도 있고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나한테 이제서야 열흘이 지난 이 상태에서 또 치우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쉽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딱 거기서 아 좋게 없구나. 그래서 아니 제가 쓰레기 봉투를 사와서 이걸 담아서 그리고 일반 쓰레기도 아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사야 되고 일반 쓰레기 봉투도 사야 되고 그 쿠팡 프레시 그 박스도 크니까 그것도 다 잘라서 버려야 되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다 해야 내가 왜 내 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냐 싫다. 그랬더니 그럼 수거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근데 왜 내가 맨날 전화했는데 아직도 수거가 안 되는 거냐. 도대체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길래 안 되냐. 직접 자체 배송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접수가 돼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안 됐다고 하니까 또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또 전화했는데 또 접수 안 됐다 그러고 또 안 되고 하면 뭐 어떡하라는 건가? 좀 그랬더니 막 자기를 믿고 막 해달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후기를 봤더니 3달째 안 가져갔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게 부풀어서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3달 만에 나온 답변이 자체 폐기하세요. 그제서야 자체 폐기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화나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이거 쓰레기 버렸다고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어디다 딴 데 뭐 민원을 넣어야 되는 곳이 있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이거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수를 했으니까 일단은 그 업체를 믿고 기다려보자 하는 생각에 근데 이제 제가 고객센터로 전화한 것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트를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저는 거기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보니까 그 고객 소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글을 남겼어요. 이렇게 주문번호랑 운송장 번호 그 3가지를 작성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 수거를 요청했는데 계속 수거를 안 한다. 근데 자체 폐기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건 싫다. 그리고 뭐 접수가 안 됐,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됐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뭐 빠르게 이거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요청이 많아서 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이메일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좀 초조한 거예요. 좀 있으면 또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또 크리스마스고 한데 그때까지 계속 집 앞에 있으면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집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또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아침마다 문 열었을 때 그거 볼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막 또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거 빨리 막 처리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또 다른 이제 이 업체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찾는데 또 1대1 채팅 같은 게 있더라고요. 또 걸었죠, 채팅. 걸어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저한테 자체 폐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체 폐기 하고 싶지 않다.
나 이거 쓰레기 봉투 사고 담아가지고 부패된 거 버리고 싶지 않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부패된 상태에서 버리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쓰레기 봉투 값으로 거기 그 캐시 2,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현금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튼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싫다, 수거 요청으로 해달라 해서 또 요청을 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그 고객센터랑 1대1 채팅은 그 직원분들이 어쨌든 그 상담사분들이 상담을 해주시는 것 같고, 고객 소리는 뭔가 그 담당자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객센터에서 처리를 제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1일에서 그 신청을 했다.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메일이 와서 제가 또 그 메일에 답장을 보냈죠. 그럼 25일까지 확실하게 처리를 해달라. 만약에 이번에도 누락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고의로 누락을 한 걸로 인지를 하겠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진짜 1시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배송 기사한테. 그래서 집 앞에 놓여져 있냐. 그래서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바로 수거해 가셨어요. 근데 바로 수거해 가니까 또 너무 허탈하더라고. 내가 열흘 동안 전화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더니 이렇게 여러 곳에 약간 진상처럼 좋게 좋게가 아니라 따다다다 얘기하니까 일 처리가 빠르게 되는구나. 약간 거기서 약간 되게 허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 이래서 진짜 그 착한 척하면 호구로 보인다. 아, 진짜 약간 세상은 약간 약하게 보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친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불만 가득해 보이게 하면 일 처리가 빠르구나. 그래서 오늘 조금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컴플레인을 못 거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도 저기 머리카락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야, 너 말도 못하고 혼자 지금 집에서 속으로 막 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환불해달라고 했어. 이랬더니 오야, 너 많이 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옛날같이 호구처럼 안 살아. 호구처럼 사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다. 이제 그렇게 호구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걸 알았다. 이렇게 했더니 약간 토닥토닥 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또 약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어른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른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약간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저도 이제 막 드세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그냥 안 먹고 말지 그냥 버리지 뭐 약간 요런 것도 컸는데, 그러니까 귀찮은 것, 이제 약간 그런 트러블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계속 저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뭐 만약에 요번에 제가 쓰레기 봉투 사서 담아서 버릴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러면 저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제가 제 돈을 지불하고 제 시간을 지불하고 노동을 지불해서 일 처리를 또 하겠죠, 계속. 그럼 이게 쌓이고 쌓이면 약간, 그리고 속병 나더라고요. 막 억울함, 막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하면 또 몸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다 A형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 진짜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거 말고도 그 현금 영수증 건으로도 이상한 애들이 많고,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줘놓고 해줬다고 우기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국세청에 그 현금 영수증 문의했더니 번호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고 한다, 다시 해줄 수 있냐 이랬더니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자기 제대로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제가 아니,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해서 다시 해달라고 한 건데 그럼 제가 이거를 어디다 말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막 아저씨는 저한테 자기는 똑바로 했는데 단말기에서요 국세청으로 잘못 보낸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단말기 그럼 회사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제가 전화해서 말씀해야 되냐. 아니 잘못 저기 돼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제가 잘못한 거냐 이랬더니 그러면서 막 제가 목소리가 조금 더 약간 애기 같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막 반말도 막 하시면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막 눈물 나는데 막 안 우는 척 하면서 막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제 권리를 제 요청한 거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그쪽이 그걸 해주시는 게 의무니까 그쪽이 해주셔야 되는 거다. 근데 못하겠으면 내가 국세청에 말해서 다시 정정하든지 하겠다. 나한테 다시 이렇게 개인 전화로 연락하시지 말아라. 왜냐면 무서웠거든요. 또 전화 올까봐. 아저씨가 뭐라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랬던 경험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지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아무튼 이상한 일이 좀 많았어요 올해. 또 뭐 있었지?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아홉수는 아홉수인가 봐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원래 이런 거 막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왜냐면 저는 항상 나쁜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별로 크게 막 나쁜 거는 신경 안 썼거든요. 좋은 것만 막 운세 봐도 좋은 것만 듣고 막 이렇게 하는 편인데 올해는 자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막 자질구레하게 이상한 일이 막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아홉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분명히 2020년 운세 좋았는데 아홉수라고 내가? 이러면서 그랬죠. 근데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년은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성격이 더 안 좋아졌나? 그래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나? 희한한 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막 이런 것들 막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왔는데 물건이 약간 하자 있는 물건. 저는 이런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살면서. 근데 또 그런 일들이 또 많아지고 올해 좀 특이한 건가 봐요. 별거 아닌 일들. 근데 자꾸 신경 조금 쭈구리하게 신경 써야 될 일들 뭔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 사주를 검색해서 보았어요. 근데 뭐 딱히 뭐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전 항상 나쁜 건 잘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에도 운이 좋다. 내년에는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자리가 바뀌고 제가 운동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진짜 체력이
거의 뭐 몸뚱이가 쓰레기 몸뚱이에요. 요즘에 또 막 허리도 너무 아프고 계속 앉아있고 막 뜨게 하면서 자세도 막 엉뚱하게 하고 하니까 더 막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운동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뻣뻣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뻣뻣해가지고 그 유연성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발 잡는 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제가 측정하는 걸 보더니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해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지.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닿긴 닿았어요. 닿긴 닿았는데 그 겨우 발끝 잡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인가? 아무튼 고등학교 때는 체육이 선택이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1학년 때는 체육 대신에 미술인가 선택했고 2학년 때는 체육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체력 그 특정이 2학년인가 3학년 때인가였는데 그때 이제 또 제가 막 원래 막 조금 그래도 운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체육 시간 때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괜찮았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발끝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엄청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약간 억울한 거. 선생님 저 진지하게 지금 하고 있다. 저희 진지하게 하고 있고 저도 지금 당황스럽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고 와서 선생님이 저를 약간 심각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땅에 대보라고 해서 했는데 허리가 이렇게 막 굽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장난치지 않는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진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허리에. 그래가지고 나 약간 뭐지? 나 약간 허리 문제가 있나 그러니까 큰 뭔가의 문제가 그러니까 건강적으로는 무리가 없지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맨날 제가 허리 아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어떤 유튜브 인기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게 골반 근육을 쓸지 몰라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반으로 이렇게 숙여야 되는데 그걸 쓸 줄 모르니까 허리로 자꾸 숙이고 그러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금방 다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근래 제가 막 무거운 것도 원래 잘 드는데 막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다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다쳤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운동을 안 하는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완전 유레카. 나 이래서 그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약간 그런 그 골반을 쓰는 그런 연습을 좀 하면서 유연성을 기르고 해야 내가 나중에 나이 더 들어서도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에는 그런 약간 골반 쓰는 내 몸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이용법을 좀 이제 터득을 좀 하면서 좀 스트레칭도 하고 하려고요. 전 스트레칭도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칭 항상 하고 살더라고요. 안 아플래야 안 아플 수 없는 몸뚱인 거죠.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정도로 몸을 전혀 안 쓰고 사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2021년에는 좀 변화하는 삶. 이제 새로운 쿠쿠다스의 삶. 약간 좀 그래 보려고요. 근데 사실 매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매년 말에 또 이런 다짐을 하고 올 매년 초에 또 그런 다짐을 하고 다 그런 거겠죠 뭐. 그쵸? 그리고 그 MBTI 있잖아요. 그걸 또 했어요, 제가. 했는데 저는 이거 이상하게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나왔냐면 요번에 사교적인 외교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교적인? 나 완전 내향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사교적인 외교관이 나온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확실히 저는 중학교 때까지의 쿠쿠다스, 고등학교 이후의 쿠쿠다스,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쿠쿠다스, 이렇게 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지금은 사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외향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일단 되게 내성적이었고, 첫 번째 중학교 때까지 완전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이랑은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여중 나왔거든요. 말 거의 안 하고 남자애들이 먼저 인사하면 안녕 이 정도였지 먼저 인사하질 않았어요. 완전 내성적이고 부끄럽고 완전 샤이걸 약간 이런 거. 그리고 속으로 완전 삭히는 스타일 그런 거였고, 누구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딱 한 번 친구랑 싸워봤는데, 그게 뭐냐면 나랑 제일 친한 친구를 괴롭혀서 싸운 거. 딱 그 한 번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가 됐어요. 이제 남녀공학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에 남자 아이들이 또 많아지니까 또 남자 아이들이랑 친해졌고, 그리고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근데 종교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시간에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엄청 약간 그런 기운을 받는 거죠. 좋은 기운들, 좋은 말을 많이 들으니까 좋은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이제 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반 친구들이 다 좋았어요. 다 좋고 뭐 이렇게 누구를 따돌리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다들 좀 둥글둥글하고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사이가 또 좋았고, 그래서 되게 유쾌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완전 약간 활발해진 거죠,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은 저를 보면 완전 다른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활력이 넘쳤던 거죠. 엄청 넘치진 않았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저의 전의 모습에 비해서 그렇게 즐거운 생활을 또 보내고, 대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냈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조금 할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 전까지는 좀 뭐 할 말을 할 것도 사실 없었어요. 없기도 했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때의 나는 어려서 그랬는지 무서울 게 없어서 할 말을 다 했어요.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말해서 풀면은 더 사이가 돈독해진다고 생각해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그렇게 그때는 지냈던 것 같아요.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러니까 약간 중학교 때까지만 하면 뭔가 이제 속으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딱 3번 생각하고 그 3번 딱 마음에 안 들면 아예 약간 상종을 안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마음에 안 드네? 얘기해? 마음에 안 드네? 얘기해보자. 왜냐면은 얘기해보면 이게 오해로 끝나지 않고 뭔가 이제 풀릴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뭔가 나의 오해일 수 있으니 오해로만 끝내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 좀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조금 더 발전됐다면 발전된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근데 그래도 약간 뭐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건다거나
그러진 못했거든요. 먼저 다가온 사람들한테만 좀 이런 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다가올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르는 지역에 와 있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주변에 친구들도 없고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줄 일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은 외향적이긴 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외향적임. 왜냐면 혼자 세상을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남편만이랑만 얘기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1년은 남편이랑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속 터져 죽어요. 왜냐면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과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야가 좁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좁아지고 신랑한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제 외향적인 삶을 살게 됐죠. 막 뜨개 모임 같은 거 개최하고 막 이제 뭐 옛날 같았으면 그냥 먼저 말 안 걸을 텐데 그러니까 막 에너지를 쏟지 않았을 텐데 에너지를 쓰면서 막 이렇게 먼저 말 걸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노력보다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먼저 말을 건네는 거죠. 이제 말할 기회를 만드는 거죠. 뭐 친해지려고 노력하기까지보다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그런 사교적인 외교관이 나온 게 아닐까 싶어요. 외향적이라기보다는 사교적인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고 이제 또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하면 또 왠지 결과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또 그때는 또 한 번의 앞자리가 바뀌는 쿠쿠다스니까 조금 더 또 세상을 살아봤다고 또 다른 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MBTI 하면 계속 같은 결과 나오나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교적인 외교관은 처음이고 막 한참 막 우울해져 있을 때 있거든요. 약간 다운돼 있을 때 막 나는 틀렸어 막 이럴 때 막 자존감 바닥치고 이랬을 때 했을 때는 또 뭐 다른 거 나왔어요. 전 세계 몇 없는 뭐 성격에다 막 이런 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읽으면서 내가 이렇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서 내가 지금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평소에 내가 아닌 상태에서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오빠랑 연애하기 전에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또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너무 나를 잘 모르나? 그래서 그러나? 오늘은 뜨개 이야기보다는 저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한 에피소드가 되었네요. 그냥 동네 뜨개 모임 회원이 혼자 주절거린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너무 뜨개 정보 1도 없이 이야기했네요. 그냥 저의 그냥 1시간의 넋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앞으로 뜨개 라디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요.
뜨개한 내용은 별로 없고 제가 매번 뭔가를 사서 하울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아마 오늘같이 계속 저의 뜨개 라디오라고 써놓고 그냥 쿠쿠다스의 라디오, 쿠쿠다스 라디오가 되어버리진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들어주세요. 그냥 동네 아이가 이제 아이가 아니죠. 동네 지인이 동네 지인과 그냥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의 뜨개 라디오 꾸꾸다스의 라디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